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20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에이즈 치료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난 신생아를 완치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밀러 어린이 병원 연구팀은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항종양 바이러스 약물을 투여한 아기가 에이즈 바이러스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조기 치료를 받은 후 이 아기는 생후 6일부터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지되지 않았으며 11개월째인 이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에이즈 치료가 효과를 거둔 것은 지난해 미시시피 신생아 치료 사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지난해 미시시피 어린이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똑같은 처방으로 완치한 두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연구 결과가 신빙성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유전자 조작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됐다고 하죠? 네, 에이즈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방어 역할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를 공격해서 병을 유발하는데요. 미 펜실베니아 이 대학 연구팀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인 T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에이즈 환자의 T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뒤 이 T세포를 다시 환자 몸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전자 조작 T세포가 환자의 몸 안에 안전하게 살아남아 에이즈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성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소멸하는데요. 네. 이 초신성이 폭발할 당시에 물질 관측을 통해서 폭발 과정이 생생하게 재현되기도 했는데, 먼저 이 초신성 폭발이 뭔지 이거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되는 이 무거운 항성은 종말 과정에서 초신성이 됩니다. 초신성은 중심핵이 붕괴하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 네, 구 모양이거나 이 울퉁불퉁한 비대칭적인 형태일 것이란 이론이 제시됐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 연구팀이 이 초신성의 폭발 형태를 관측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한 건가요? 네, 초신성 폭발은 항성의 바깥 부분부터 폭발하면서 시작합니다. 연구팀은 항성의 가장 안쪽 부분이 폭발할 때 튀어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X선을 관측했습니다. 이 동위원소의 분포 지도를 만들어 초신성 폭발이 비대칭적인 형태로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이 천문학계는 이번 연구 결과가 항성과 초신성 폭발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앞으로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연구자를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는 소식도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부는 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관계부처와 200억 원 규모의 경쟁형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동안 정부는 유사, 중복 연구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연구 과제에 하나의 연구자나 이 연구기관만 선정해서 연구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경쟁형 R&D 제도는 TV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토너먼트 모델을 비롯한 경쟁 기획, 또 후보령 서바이벌, 병렬형 과제 수행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경쟁을 통해서 연구 성과를 더 높이겠다 이런 보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비행기에 밀려서 그동안의 자취를 감췄던 비행선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일단 연료 소모가 적고요. 또 활주로 없이도 뜰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행선은 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인 수소나 헬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어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 1930년대 비행선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37년 탑승객 97명 가운데 35명이 사망한 이 독일의 힌덴부르크 비행선 폭발 사건을 계기로 점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행선이 77년 만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영국의 한 비행선 제조업체는 길이 92m,
시속 160km로 최대 3주 동안 날 수 있는 이 비행선을 선보였습니다. 이 비행선은 헬륨 기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활주로 없이 뜰 수 있어서 경제적이며 설원이나 사막 등 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비행선이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거듭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행선 소식까지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네. 유승민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